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행렬의 활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소목차로 좀 나눠보자면, 첫 번째로 행렬식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역행렬, 그리고 직교투영 행렬과 원근투영 행렬, 그리고 우리 4차원, 3차원 공간에서 보통 X, Y, Z를 사용하지만 이를 조금 계산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한 4차원 행렬을 사용하는 동차좌표계, 어, 그거에 따른 앞인 변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행렬식은 우리 이제 중학생 때 그 판별식이라고 해서 이 친구가 역행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판별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행렬식인데 2차원 행렬 기준으로 봤을 때는 AD-BC에서 행렬식을 나타냈고요. 3x3, 3차원 행렬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똑같은 행렬을 양쪽으로 써놓은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 시켜서 각각의 계산 결과를 더해주고 빼주는 걸로 행렬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행렬식과 여인자라는 것이 있는데 소행렬식은요, 예를 들어서 M1-2 소행렬식이다. 그러면은 1행과 2열을 제외를 시킨 나머지 부분의 값으로 행렬을 만드는 걸 소행렬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자 부분은 이 소행렬식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를 이렇게 엮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크로스 시켜서 엮어서 쭉 부호를 갖다가 붙여놓은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우리는 여인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소행렬식과 여인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임의의 행렬에 대해서 행렬식을 구하는 공식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해당 행렬식이 뭐 3x3이던 4x4던 상관하지 않고 행렬식을 구하는 이제 도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식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각각의 일단은 소행렬식 여인자를 계산을 합니다. 역종 여인자들을. 그래서 보통은 이게 아무 행과열을 우리가 소행렬식 이용해서 뭐 빼줘도 상관없는데 보통 계산의 편의상 1행과 1열을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그 소행렬식의 여인자 계산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주고요. 그리고 M-11, 12, 13 값들을 곱해줘서 더해준 누적값을 우리가 이제 행렬식을 결과랑 같다고 유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은 차수의 행렬을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3바이사, 4바이사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높은 차수 막 5바이5, 6바이6 이런 행렬식을 계산을 하게 되면 공식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피버팅이라고 해서 좀 간단화시키는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버팅은 기본적으로 행렬식의 값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 행이나 열을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의 피벗 요소만 남긴 후에 이로 인해서 여인자를 계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그래서 뭐 이런 방식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등 행렬에 대한 행렬식은 당연하게도 항상 1이겠죠. 1일 거고 우리 항등 행렬 기억하시죠? 이렇게 된 행렬을 우리가 항등 행렬이라고 했었죠.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행렬. 자, 그리고 행렬 곱에 대한 행렬식. 마찬가지로 AB 행렬의 곱셈의 행렬식과 각각의 행렬식을 곱한 값도 서로 같다라는 성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행렬의 전치를 취해도 행렬식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 AD-BC였죠. AD-BC나 그쵸? AD-BC나 전치를 시켜봅시다. 그러면은
B, C, A, D 이렇게 되죠? BC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CB 똑같죠? 곱셈이기 때문에 전치를 해도 요 행렬식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행과 열에 영행렬로 가득 찬 행렬이 있다면은 이 친구들은 행렬식을 구해도 항상 0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행렬에서 임의의 두 행 또는 두 열을 교환하면 자, 이렇게 지금 M1, 3 이렇게 있죠. 21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I, J, J, I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행렬식의 부호가 반대로 음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행렬식이 가지는 행렬의 대칭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성질로서 이 성질은 지금 행만 바꿨지만 열을 교환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행렬식에서 어떤 행 또는 열에다가 특정 배수를 더해도 기본적으로 행렬식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특정 값도 이렇게 더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렬식 계산할 때는 곱셈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행렬식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기하학적 관점에서 행렬식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D 행렬에서 행렬식은 AD-BC였죠? 이 2차원 평행사변연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그리고 이 평행사변연의 두 변에 변환된 기저벡터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행렬의 특정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한다고 했던 기하학적 의미는 기저벡터의 변환을 표현하는 것을 앞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렬식이라는 건요, 이 기저벡터가 만들어 놓은 평행사변의 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렇게 생긴 기저벡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요 행렬을 곱하면 이 친구가 요렇게 선형 변환을 유도해서 공간에 기본적인 벡터의 공간을 변형시켜 버렸죠. 그랬을 때 이 행렬식이라는 건 요 기저벡터가 만든 평행사변의 넓이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 행렬을 곱하면 우리가 이 기저벡터 AD라는 이 부분이 이렇게 평행사 변연으로 공간이 변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공간 변화를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D에서 행렬식은 이제 2D에서 우리의 2차원 행렬식은 면적을 얘기했었죠. 이 친구는 3차원이기 때문에 부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행렬식의 절대값 그리고 행렬식이 뭐 설명하는 방식 이것만 좀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행렬식이 만약에 0인 경우에 특정 차원으로서의 투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영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그쵸? 3차원 물체를 여기 2차원 공간에다가 화면을 그리면 이 친구는 이렇게 일자로 보일 겁니다. 이쪽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0이면 투영이 포함되어 있다 보면 되고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변환에 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울에다가 우리가 이쪽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좌우가 반대로 바뀌어 보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조금 알아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역행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행렬. 자, 역행렬은 자, 주어진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정의를 되며 원래 행렬과 곱했을 때 항등 행렬을 만들어주는 행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행렬과 역행렬을 곱했을 때 결과는 항등 행렬, 3차원 기준으로 이 행렬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역행렬이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2차원 행렬에서 판별식이었죠? 그래서 행렬식, 이제는 행렬식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해당 행렬식을 통해서 계산을 했을 때 행렬식이 0이면 그 행렬은 비가역 행렬로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행렬의 성질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특정 벡터를 행렬을 곱해서 공간변을 했을 때 그리고 그 공간변환된 행렬을 다시 원래 기저 벡터 베이직스 기저 벡터 1,1,1로 바꿨을 때 선형 변환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역행렬도 똑같은 선형 변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행렬 시기 0이면은 역행렬이 선언되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친구도 좀 우리가 영상을 하나 좀 추가를 해보자면 우리가 행렬을 곱해서 저장해 놨던 그 값을 다시 돌려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공간 변환을. 변환이 돼 있던 요 값을, 이건 변환이 된 거고요. 값을 다시 돌려놓는다. 공간 변환이 완료가 된 요거를 우리가 다시, 그쵸? 기저 벡터, 베이직스 기저 벡터로 돌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 이제 아까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역행렬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AD-BC분의 각각의 부호를 바꿔주고 대각선으로 마이너스 진행을 해주면 되죠. 근데 2차원 행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행렬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3차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많아지죠. 자, 첫 번째로 여인자를 계산을 합니다. 여인자. 그래서 각각의 여인자를 계산을 해줬죠. 그리고 전치. 여인자 행렬을 전치하여 우리 수반 행렬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치를 하게 해주면 지금 요 기준으로 이렇게 자리가 다 바뀐 거죠? 전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된 결과가 자, 이렇게 우리가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역행렬에 대해서 중요한 성질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행렬은 우리가 판별식이 0이 아닐 때, 비가역 행렬이 아닐 때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항등 행렬했다고 우리가 역행렬 곱해봤자 그냥 역행렬입니다. 똑같은 행렬이 나와버리겠죠? 그리고
전치 행렬의 역은 역행렬의 정치, 이 교환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행렬 곱수를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는 순서대로 했지만 역행렬은 이 두 행렬의 곱이 반대로 역순으로 나열하는 것과 같다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행렬의 행렬식은 원래 행렬식의 역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특징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역행렬을 이렇게 좀 우리가 훑어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직교 행렬과 수형 행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